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국내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일명 중국산 테슬라. 이 테슬라의 모델 Y RWD가 이르면 모레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 Y RWD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인 약 5,700만 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이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약 4천만 원대의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통 테슬라의 가격은 약 최소 6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얼리어답터 등 소비층이 한정돼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살 사람은 다 샀다는 인식도 있듯이 이번 상반기 테슬라의 판매량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확 낮춘 가격대로 테슬라의 중형 SUV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모델 Y RWD가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원가의 40에서 50%가량을 이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인하는 곧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번 모델 Y RWD에는 테슬라가 탑재한 이번 모델 Y RWD에 테슬라 탑재한 배터리는 중국 비아디의 LFP 배터리로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1회 주행 거리가 짧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때문에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은 아마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모델 Y RWD는 1회 충전으로 약 350km, 서울과 양양 간의 왕복 거리가 약 36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도 살짝 더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주행 거리가 더 짧아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심 주행에는 적합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외에는 에너지 효율 또한 전반적으로 좋고 출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노리는 도심 얼리어답터들에게는 적합한 차량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 상대적인 장점으로는 더 값이 비싼 3원기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를 100%보다는 80% 정도로 충전해야 배터리의 수명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3원기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를 만약 100% 풀로 충전하게 되면 음극재의 흑연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지만 LFP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전 속도 또한 경쟁사인 중국의 CATL에서 내놓았던 LFP 배터리보다 이번 모델 Y RWD에 탑재된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15분 만에 약 60%가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30분 이내에 80%가량이 충전된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서 CATL도 최근 급속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점들보다도 가장 장점인 부분, 무엇보다도 가격적인 메리트겠죠. 다른 단점들을 뛰어넘을 가격적인 장점 때문에 최근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앞으로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는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K배터리, LFP 배터리 개발 가속인데요. 우리 시장은 또 LFP 배터리 국내 기업들도 가속을 내고 있는데 어떠한 점들 살펴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리가 물건 살면서 항상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3원계 좋은 거 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LFP는 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력의 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국내에서 결국에 진행을 합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저 이거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LFP가 뭐 예전에 그런 LFP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뤄주시는데요. 자,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요, 국내 기업이 개발 착수 현황. 그러니까 어디까지 LFP를 지금 하고 있는지 보고요. 관련주들 체크합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이 이건 거의 압도적으로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불이 붙나 봅니다.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LFP 배터리가 지금 상당히 또 효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슬슬 LFP 배터리를 만들려고 한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들이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분기부터 이제 이 LFP 시장에 대해서 중국을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을 따라가기 위한 이제 이 본격적인 개발들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21일에 각 기업들의 이제 공시 보고서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공시 보고서를 보니까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LFP 양극재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LFP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듯이 3원계보다 약 양극재 1kg당 15배 저렴한 그러한 이제 상당히 저렴하면서 이제 성능도 지금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LFP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95% 이상의 LFP 배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을 완전히 선도하고 있는 건 중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이 고성능 LFP 양극 소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LFP 양극재를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LFP 양극재 여기에다가 이제 망간을 첨가해서 에너지 용량을 개선한 LFMP 양극재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LFP 양극재를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또 이제 반기 보고서 보니까 LFP 양극재 개발을 아예 이제 공식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LFP에 대한 양극재 개발도 마찬가지로 LNF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그 다음에 뭐 LNF 등등 해가지고 뭐 코스모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다 LFP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LFP가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무언가 이제 분위기가 약간은 달라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하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3원계 배터리가 완전히 이 전기차 업계에서는 주력으로 자리 잡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전기차가 어찌됐든 오래 가야 되고 충전도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대적으로 성능이 훨씬 뛰어난 3원계 배터리가 주력으로 자리 잡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전망이 약간은 수정되고 있는 겁니다. LFP 배터리의 성능이 계속해서 이제 수정이 되고 좋아지게 되면서 3원계 배터리와 함께 양극재 시장을 양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보게 되면 전기차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잖아요. 지난 15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모델 S, 그 다음에 모델 X의 가격을 약 최대 한 1,300만 원 정도 이제 인하를 했거든요. 역시나 이 CATL에 LFP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낮춰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정도 상당히 큰 폭의 가격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나 폭스바겐 등등 해서 글로벌 기업도 계속해서 가격 인하에 동참을 하고 있죠.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저렴한 배터리를 쓰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바뀌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약간은 이제 이런 평가가 생겨나고 있죠. 지금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조금이 계속해서 이제 나왔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구매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샀고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또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점차적으로 가격이 낮은 차량,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LFP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선이 집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 기아나 혹은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가 장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가 또 전기차 모델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LFP 배터리를 처음으로 탑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경차 캐스퍼가 있죠. 캐스퍼에도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LFP 배터리가 중저가 차량에 본격적으로 사용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 구매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태까지 테슬라에서 나왔던 차량 가격을 봤을 때 가장 싼 게 5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중가 이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저가 이하의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이 시장에서도 중저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LFP 배터리는 상당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중국의 CATL이 이번에 또 LFP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 성능이 크게 뛰어나진 10분 충전으로 이제 400km를 갈 수 있고 15분 완충으로 700km를 달릴 수 있는 LFP 배터리를 또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LFP 배터리가 이렇게 10분 충전으로 400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혁신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굳이 3원계 배터리를 쓸 필요는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약에 이 중국의 저 LFP 배터리가 사실로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3원계 배터리가 더욱더 설 자리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 속도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더욱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좀 약간 차가 좀 저렴해야 전기차도 좀 타보고 그 다음에 비싼 차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냥 관련주 흐름 좀 볼 텐데요. LFP 관련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파워넷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덩치가 작은 종목 중에 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에 일전에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파워넷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외에 다른 LFP 관련주들도 차익 실현 흐름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공식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작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다뤘었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애경 케미칼이나 뭐 KBG 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 쪽에도 상당히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됐다가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 업계에서 이제 3원계 양극재 이외에 다른 부분에도 시선을 상당히 많이 돌리고 있구나. 기존 3원계 양극재 배터리 분야에서 워낙에 큰 상승이 나왔었고 시선이 완전히 이쪽으로만 쏠려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하락 그러면서 이 중저가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충전의 효율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러한 부분들이 또 그대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또 이쪽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공식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양극재만큼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앞으로 꾸준하게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섹터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혹은 이제 뭐 LFP 배터리 관련해서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갈 때에는 또 꾸준하게 한번 시장에서 순환이 나와줄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꾸준하게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섹터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2차전지 또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의 투자 힌트를 또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LFP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에는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업계에서는 개발은 필연적인 이 제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갈 때에는 한번 트레이딩을 목표로 해서 전략을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오전에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맥신 관련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일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다가 순식간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맥신 관련주들의 수급이 상당히 크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맥신 관련주들은 순식간에 수급이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강조드리지만 이번 주는 이러한 그림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 딱 3거래일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맥신에다가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다음에 뭐 이제 양자 컴퓨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섹터군들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무언가 튼튼하게 버텨준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에 이제 이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금요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요일날 밤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금 이제 연준 내에서는 금리 동결을 하자 파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파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줄 거고요. 그러면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또 시장에 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나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빠른 테마 장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러한 흐름은 저는 금요일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빠른 트레이딩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금요일 날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거니까 또 그때 이후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 매매 전략을 끌어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빠른 순환매 속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슈플로우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이 LFP라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